대출 금리는 뛰는데 예금 금리만 제자리라는 비판이 커지자 은행들이 잇따라 수신 금리를 올리고 있죠. 수신 금리가 오르면 예금자 입장에선 좋은 일인데요. 문제는 대출 금리 상승을 부채질한다는 겁니다. 가뜩이나 기준금리 인상 시기와 맞물려 이자 부담이 커지는 대출자로선 설상가상이죠. 임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월 은행의 신규 가계대출 금리와 수신금리는 각각 3.46%, 1.29%였습니다. 예대금리 차는 2.17%포인트까지 벌어져 11년 만에 가장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대출금리가 뛸 때 예금금리는 더디게 오르며 은행만 배불린다는 불만은 거셌습니다.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예대 마진을 넓힐 공간은 커지는 거잖아요. 이익을 올리려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 맞는 거죠. 대출이 또 이게 축소가 되면은 뭐 수익 기반이 좀 줄어드는 거니까. 비난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자 은행들은 잇따라 예적금 금리 인상에 나섰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시기에 맞춰 최대 0.4%포인트까지 일제히 올린 겁니다. 이런 상황에 내년까지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커 대출금리는 더 뛸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금리는 예금과 시장금리 영향을 받는데 기준금리가 이들 금리 변동의 근원입니다. 예금금리가 오르면 결국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 대출금리 상승을 더 부채질합니다. 채권시장에선 이미 기준금리 인상분을 반영해 국고채 3년물 등 시장금리는 들썩였습니다. 현재 은행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최고 5%가 넘고 변동금리도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내년 초 6%대를 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일각에선 대출금리 폭등이 당국의 대출 총량 규제로 예고된 부작용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자금 수요가 존재하는데 그것을 이자율의 상승을 통하지 않고 대출에 대한 총량 규제를 하니까 이제 이금융권 사채 시장 가가지고 급전을 조달했던 사람이 경험한 높은 이자율,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총량 규제의 코스트. 글로벌 공급 병목과 인플레이션 등 대외 복병이 상당해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힘이 실리는 만큼 대출자 부담은 더 커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임지희입니다.